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105페이지입니다. 오늘 눈이 참 많이 내리네요. 그죠? 제가 지금 촬영하는 계절이 겨울이라서 그런지 날씨가 올해는 좀 많이 좀 춥진 않은데 오늘 오래간만에 눈이 창밖에 한방눈이 펑펑 내리고 있네요. 공부하시는 게 쉽지는 않으시죠, 그죠? 근데 시작을 하시면 끝까지 좀 완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강의를 하시는 분들의 좀 어려움이 아무래도 성인이시다 보니까 그 3시간, 4시간 이런 시간을 여러분들한테 주지를 않죠. 주위에서, 그죠? 엄마 부르기도 하고, 아빠 부르기도 하고, 여보 부르기도 하고, 그죠? 뭐 카톡도 오고, 문자도 오고, 전화도 오고. 그러다 보니까는, 새해 들어서 결심을 하고 열심히 강의를 하시긴 하시는데, 수업을 듣긴 하시는데, 이게 이제 의지가 이제 약해지면서 이제 봄이 되면은 포기하시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 각자가 공부를 시작한 이유가 있겠죠. 그죠?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필요해서 하기 때문에 문제는 힘들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 필요성이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중간에 포기하시거나 좌절하시고 나서 그냥 끝나시는 게 아니라 다음에 또 하고 막 이렇게 몇 년 걸려서 합격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뵀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작을 하셨다면 독하게 마음 먹고 끝까지 완주하셔서 올 10월 달에는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밖에 눈이 참 많이 오는데 저는 아직도 애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눈 오는 게 좋습니다. 눈이 지금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 나무에 이제 눈이 막 쌓이기 시작했는데 오늘 또 제가 수업하러 가야 되는데 오늘 수업은 대전에서 하거든요. 가야 되는데 걱정이네, 운전할 일이. 자, 105페이지입니다. 제3절 대리행위 가지고 1, 대리의 의사표시에서 1, 현명주의라는 말이 나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문제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네가 제주도 가서 땅 좀 사라 대리권을 줬어요. 그래서 갑이 본인이고 을이 대리인이란 말이죠. 근데 을이 제주도 와가지고 땅을 보러 다녀보니까 병의 땅이 좋아 보여요. 그래서 병을 만나가지고 땅을 파쇼 해가지고 을과 병이 매매 계약을 하면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병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땅을 사는 사람을 갑이 아니라 을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 매매 계약의 효과가 을이 아닌 갑에게 발생하려면 을은 최소한 자신이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밝혀야 하는 거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갑이 사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매매 계약하는 게 아니라 갑을 위해서 매매 계약하는 겁니다. 이렇게 밝히는 걸요, 우리가 뭐라 하느냐면 현명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대리인으로서 매매 계약한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을 현명이라고 하고요. 현명을 해야 요 매매 계약의 효과가 본인에게 발생한다. 본인이 뭘 부담하게 되는 거죠?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거죠. 그럼 법 좀 볼게요. 114점 1항.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뭐라고 해놨죠?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나를 위해서 매매 계약하는 게 아니라 갑을 위해서 매매 계약하는 겁니다라고 표시한 의사표시는 누구에게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다 끝났어요. 현명을 해야 본인에게 효과 기속되고 본인이 책임을 져요. 그러면 생각해보죠. 현명을 안 했어요. 그러면 요 병은 누가 이 땅을 사는 사람이라고 받아들이겠어요? 을이 땅을 사는 사람이라고 받아들이겠죠. 따라서 현명을 안 하면 원칙적으로 누가 책임을 지냐면 대리인이 스스로 책임을 지고요.
주의하실 것은 이때는 대리는 착오임을 주장할 수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명을 안 했으면 전적으로 대리인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고요. 아이고 실수로 내가 빼먹었네요 라고 착오임을 뭐하지 못해요. 주장하지 못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물론 예외는 있겠죠. 만약에 현명을 안 했더라도 상대방이 이미 을이 대리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다면 굳이 을에게 책임을 기속시킬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때는 현명하지 않았더라도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된다. 본인이 뭘 지게 되는 거죠?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다 한 겁니다. 그 다음에 현명주의 예외예요. 예외로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첫째, 수동대리입니다. 수동대리는 누가 의사를 표시하는 거죠? 상대방 측이 의사를 표시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너한테 하는 게 아니라 갑한테 한다는 사실을 누가 밝혀야 돼요? 상대방이. 따라서 수동대리는 상대방 측에서 현명을 해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또 예외적으로 아예 현명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두 가지인데 첫째,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행위의 경우에는 현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상행위의 가장 주된 특징은 반복적이라는 거잖아요. 따라서 물건 하나 팔 때마다 일일이 현명해야 된다면 장사할 수 없겠죠. 따라서 상행위는 현명할 필요가 없고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이에요.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을 행사할 때는 굳이 뭐 할 필요 없냐면 현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일상가사 대리권은 뭐냐면요. 부부는 일상적인 가사, 집안일에 대해서 대리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남편은 출근하고 있는데 부인이 아파트 보일러에 기름을 넣었어요. 그러면 그 기름값은 부인에게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출근해 있는 남편에게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부부는 일상적인 집안일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 보일러에 기름 넣는 것은 뭐예요? 일상적인 집안일이고 남편에게도 뭐가요? 효과가 있다는 취지고 물론 이러한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굳이 뭐 할 필요는 없겠어요? 현명할 필요는 없겠죠.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이 교재 106페이지까지 나와 있으니까 한번 꼭 읽어보시고 107페이지 상단까지 설명드렸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107페이지 52번 대리인의 능력해서 우리가 많이 했죠. 117조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를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도 뭐가 될 수 있죠? 대리인이 될 수 있고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대리인에게는 반드시 의사 능력은 필요하다는 거죠. 왜요? 대리인이란 스스로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의사 능력은 필요하고요. 하단에 적용 범위 중요하지 않지만 간단하게 법정들에도 적용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 넘겨보시면 이제 108페이지에 뭐가 나오고 있냐면 대리행위의 하자가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은요.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는데 원칙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외는 중요하지 않아요. 특히 예외를 기억함으로써 원칙이 헷갈린다면 뭐라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냐면 원칙만이라도 정확히 이해하시고 숙지하셔야 돼요. 자, 그럼 생각을 해보죠. 대리인이 뭐냐? 다시 한번요. 대리인이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 요 결정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타인을 위하여 법률 행위를 해주는 사람이 누구죠? 대리인이다. 그죠?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의사결정은 대리인이 합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사기를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는 누구만 가지고 따져요? 대리인만 가지고 따지는 거죠. 또 의사표시도 누가 하는 거냐면 대리인이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의사 표시가 합치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도 누구만 가지고 따져요? 대리인만 가지고 따지는 거죠. 물론 법률행위도 누가 하는 거냐면 대리인이 하는 것이니까 선인지 악인지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누구만 가지고 따져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고요. 누군 고려하지 않아요? 본인 건 고려하지 않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또한 법률행위를 대리인이 한다는 말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중매매가 이루어졌다면 이중매매도 누가 했다는 얘기냐면 대리인이 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중매매에 있어서 적극 가담했는지 안 했는지 그 여부도 누구만 가지고 따져요? 대리인만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다면 본인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뭐가 되는 거죠?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법률행위가 만약에 불공정해요. 그러면 불공정한 행위도 누가 한 거죠? 대리인이 한 거니까 그 불공정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경솔했다 또는 경험이 없다 이런 것도 다 누구만을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럼 도대체 본인을 기준으로 하는 건 하나도 없느냐? 있다는 거죠. 첫째,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궁박만은 본인을 표준으로 한다. 왜냐하면 궁박이라는 것은 어려운 사정을 말하는 것이었죠. 그러면 그 법률행위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 없는지는 결국 효과를 받는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본인을 기준으로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우리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중요 부분인지 여부도 누구를 가지고 따지냐면 본인을 가지고 따져요. 왜냐하면 중요 부분이 되려면 뭐가 존재해야 되냐면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해야 되는데 결국 경제적 불이익이냐 아니냐 문제는 뭐에 관한 문제죠? 효과에 관한 문제니까 효과를 받는 본인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문제 풀 때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자꾸 대리와 사자를 혼동하시기 때문에 틀리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대충 남을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이 대리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반드시 문제를 뭐 하게 되냐면 틀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식적인 관념은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잊지 말 것은 두 가지죠.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궁박과 착오에서 중요 부분만 본인이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누구만을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진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항상 상식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여기에 적어드린 것 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됨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예외가. 자, 이런 원칙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모든 의사결정을 누가 한다는 거죠? 대리인이 한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대리인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뭘 했냐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누구 것도 고려하자면 본인 것도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갑이 본인이고 을이 대리인인데 을이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는데요. 병이 갑에게 사기를 쳤어요. 그러면 사기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여부는 누구만 가지고 따져요? 대리인만 가지고 따지니까 대리인이 사기를 안 당했으므로 요 매매 계약을 사기였다는 이유로 뭐 할 수 없는 거죠? 취소할 수는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에 요 병이 갑에게 사기를 치는 바람에 갑이 을의 의사결정 과정에 뭘 줬어요? 영향을 줬다 참여를 했으면 누구 것도 고려해야 돼요? 본인 것도 고려해야 되니까 이때는 사기를 이유로 요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교재 나와 있는 거. 자, 을이 선이고요. 갑이 악이에요.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선인지 악인지 여부는 누구만 가지고 따져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니까 요때는 얘네들은 뭐인 거예요? 선인 거예요. 다만 갑이 을의 의사결정 과정에 뭘 했어요? 참여를 하면 이때는 누구 것도 고려해야 돼요? 본인 것도 고려해야 되니까 이건 뭐가 되는 거죠? 악의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자, 교재 한번 읽을 건데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뒤에서 배우겠지만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물으려면 매수인은 선이고 무과실해야 돼요. 근데 그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 대리인은 선이고 본인은 악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얘네들은 뭐예요? 선이니까 담보 책임을 매도인 병에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예외적으로 을이 혼자 의사결정한 것이 아니라 갑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했으면 누구 것도 고려해야 돼요? 본인 것도 고려해야 되니까 이때는 얘네들은 뭐가 돼요? 악이고 따라서 담보 책임을 뭐 할 수 없어요? 물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재 예외를 한번 읽어볼게요. 예외. 좌측 하단의 밑에서 두 번째 줍니다. 그러나 특정한 법률 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쫓아 그 행위를 했어요. 그 말은 본인이 지시했다는 말은 본인이 의사결정 과정에 뭐 했다는 얘기예요? 참여했다는 얘기죠.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 선의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말은 본인이 만약에 지시하는 형태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했다면 C가 악이면 뭐예요? 악이고 을이 선이라고 해서 선임을 뭐하지 못해요?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계속 읽어봅니다. 예컨대 매수인이 대리인을 통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인이 매매 목적물의 하자를 알고 있었다면 연결되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본인이 뭐 했어요? 지시했어요. 본인이 뭐야? 악이라면 대리인이 이를 몰랐다 하더라도 매도인에 대한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이렇게 연결되는 것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정리하는 의미에서 대표 예제를 풀어보죠. A는 B의 대리인으로서 C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C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A가 B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어요. 현명하지 않았네요. 대리인으로 행위한 것임을 C가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효과는 B, 본인에게 기속한다. 맞는 지문이네요. 2번 A가 착오에 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A를 기준으로 착오 사실과 중과실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시 말하면 착오에서 중요 부분만 누굴요? 본인이고 나머지 것들은 누구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여기까지 A를 기준으로 착오 사실과 중과실 여부를 판단해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임의 대리인은 시킨 일을 하면 임무를 완수하면 대리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 그랬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그 취소는 누가 하는 거죠? 본인이 하는 거니까 B가 본인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문은 정확히 뭐죠? 맞는 지문이죠. 3번 A가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B는 실내 이익을 배상하고 C와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X죠. 왜냐하면 대리인은 제한 능력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말은 대리인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대리행위를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다는 뜻이니까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A가 C를 사기 또는 강박하여 계약을 체결했어요. 물론 사기를 쳤는지 안 쳤는지도 누구만 가지고 따져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따라서 대리인이 사기를 쳤다면 본인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C는 A의 사기 또는 강박 사실에 대한 B, 본인의 선의 악의와 관계없이 B에 대해 지속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이죠. 5번 A가 계약 당시 부동산의 하자에 대해 선의 무과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선악 과실 유무는 누구만 가지고 따져요? 대리인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 원칙이니까 대리인이 선이고 무과실이라면 선이 무과실이니까 B는 C에 대하여 하자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라는 질문도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이제 제3절 대리 효과입니다. 특별한 건 없죠. 1번 대리 행위가 이루어지면 그 효과는 본인에게 뭐죠? 직접 기속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넘겨보시면 2번 대리인의 불법 행위입니다. 자, 우리가 대리가 허용되는 것은 법률 행위 안에서만 허용돼요. 다시 말하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리인의 불법 행위는 본인에게 효과 기속되지 않는다.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고요. 2번 본인의 능력인데 의사결정도 의사표시도 법률행위도 누가 하는 거죠? 대리인이 하는 것이지 본인이 하는 것은 아니니까 대리인은 본인은 의사능력도 행위능력도 필요 없고요. 효과를 만들 수 있는 권리 능력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5절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복대리가 나오죠. 요 복대리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가 은근히 뭐죠? 잘 나옵니다. 잘 나오는데 요 부분은 조문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 민법을 공부하실 때요. 절대평가 시험이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안정적으로 평균 60점을 확보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어려운 부분은 기본적인 것만 하는 거예요. 복잡한 부분은. 쉬운 부분은 뭐죠? 자세하게 공부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미 그 내용 자체가 복잡하고 어렵다면 굳이 깊이 있게 안 내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것만 내도 수험생분들이 틀리시니까요. 근데 그 내용이 쉽다면 깊이 있게 내요. 그래야 수험생분들이 틀려주시니까요. 거꾸로 공부하지 마시라고요. 수험생분들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쉬운 부분은 대충, 어려운 부분은 깊이 있게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상대평가 시험 공부 방법입니다. 절대평가에서는 거꾸로 쉬운 부분일수록 어떻게 해요? 깊이 있게 공부하고요. 어려운 부분은 뭐예요? 기본적인 것만 정확하게 숙지하시면 돼요. 그래서 복들이 부분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민법 조문만 정확히 무슨 말이고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뭐만 하시면 되죠? 이해만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본인이고 을이 대리인인데 요 대리인이 또다시 병이라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요 사람을 복대리인이라고 하고요. 누가 선임한 거죠? 대리인이. 특징은 대리인이 선임했지만 누구를 대리하냐면 본인을 대리한다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복대리인의 의의가 뭐냐면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복대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요 복대리인은 항상 뭐일 수밖에 없냐면 임의 대리인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대리인이 선임했다. 개념적으로 뭐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수권행위가 존재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이 대리인은 임의 대리인일 수도 있고 법정 대리인일 수 있는데 만약에 을이 임의 대리인이라면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복임권이 없어요. 그럼 항상 못하느냐? 아닙니다. 본인으로부터 승낙을 받든지 아니면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예외적으로 임의 대리인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선임 잘 해야 돼요. 만약에 선임을 잘못해가지고 과실이 있어서 갑이 손해를 끼쳤다면 을은 갑에게 뭘 져야 되냐면 책임을 져야 되고요. 또 선임만 하고 말면 안 되고 감독도 잘 해야 돼요. 감독에 대해서 과실이 있다면 을은 갑에게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항상 그러느냐? 아닐 수가 있어요. 뭐냐면 병을 복대인 선임한 이유가 본인의 지명으로 선임한 경우죠. 갑이 뭐라 그랬냐면 병이 참 똘똘하대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똘똘한 게 아니라 오히려
띨띨해요. 그래도 을이 갑에게 뭐 할 일은 아니에요? 책임질 일은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만 똘똘한 게 아니라 띨띨하다는 사실을 알면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는 해줘야 돼요. 또 병에게 문제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바로 해임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통지하지 않거나 해임하지 않은 경우에만 책임을 갑에게 부담하게 됩니다. 다 한 겁니다. 정리해 볼게요.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뭐 할 수 없습니까? 선임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복대리인 선임하는 거 가능하고요. 다만 선임 감독의 잘못이 있다면 본인에게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는데 병을 선임한 이유가 본인이 지명했기 때문이라면 통지하지 않았거나 해임하지 않은 경우에만 책임을 지고요. 그 외에는 뭘 지지 않습니까? 책임지지 않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 을이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인이에요. 그러면 복대리인을 자유롭게 선임할 수 있다 복인권이 있는데 문제는 이 법정 대리는 자유롭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대신 책임은 강화됩니다. 그래서 선임 감독에 대해서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게 돼요. 그럼 여기서 또 그러면 법정 대리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항상 무과실 책임이냐? 아니다. 무과실 책임이 과실 책임으로 뭐가 될 수 있냐면 전환될 수도 있어요. 언제냐면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죠. 까지 정리하시면 끝입니다. 교재 보시면은 111페이지 대리인의 복인권과 책임해 가지고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113페이지 상단까지 나와요. 이건 어떻게 공부하시는 거냐면 제가 설명드린 걸 좀 이해하시고 숙지하신 다음에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과 법점을 확실하게 내 거로 만드시면 충분한 부분이죠. 그 다음 113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복대리인의 주의가 나와요. 일단 이 소리 알 수 있는 것은 병의 대리권은 을로부터 비롯됐어요. 따라서 을의 대리권보다 반드시 작아야 돼요. 그죠? 다시 말하면 배보다 배꼽이 클 수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병의 대리권이 을로부터 비롯됐으니까 만약에 을의 대리권이 소멸된다면 복대리권도 자동으로 뭐가 돼요? 소멸이 돼요. 주의하실 것은 복대리인이 선임됐다 그래서 대리인의 대리권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대리인의 대리권이 없어진다면 복대리권도 자동으로 소멸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본인 대리인이 스스로 선임했다는 점에서는 특색은 있긴 하지만 어차피 누구를 대리하는 사람이죠?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이니까 본인에 대해서나 또는 상대방에 대해서는 대리인과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측 하단에 4번 복대리인 복인권이 나오죠. 이 복자가요. 다시 복자예요. 다시. 또다시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 한 번 더 하면 복복대리인, 한 번 더 하면 복복복대리인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복복대리인 물론 선임할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는 항상 무슨 대리인이에요? 임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지만 복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넘겨보시면 복대리권의 소멸이 나오는데 특별한 건 없습니다.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자동으로 뭐가 돼요? 소멸된다라는 점 주의하시면 되겠죠. 자, 대표예제가 나와 있죠.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1번 법정 대리인은 뭐라고 나와 있죠?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도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왜요? 법정 대리인은 복인권이 있으니까요. 2번 법정 대리인은 복대리인 선임한 때는 선임 감독상의 과실이 없어도 언제나 책임을 진다. X죠. 일단 선임 감독상의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져요. 무과실 책임이죠. 언제나는 아니죠. 왜냐하면 부득이한 소유가 존재하면 뭐로 전환이 됩니까?
과실책임으로 전환되니까 언제나 무과실책임이란 취지의 이번 지문은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3번 임의 대리는 부득이한 사유 또는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 복대는 선임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4번 복대리인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를 진다는 말은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이니까 본인에 대해서나 제3자에 대해서는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진다는 취지로 맞는 질문이고요. 5번 복대리는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누구를 대리하는 사람이죠?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